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혼합의서. 결혼 5년차 송도 20층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어느 금요일 저녁 정장을 입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한마디와 함께. 하지만 이 아내는 달랐습니다. 울거나 화내는 대신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IT 보안팀에서 12년간 일하며 터득한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가져올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앞 고층 아파트 20층. 창밖으로는 인천대교가 서서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하늘 아래 활주로에서는 비행기들이 규칙적으로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수연 39세. 금융회사 IT 보안팀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좋았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수연아, 너무 눈에 띄지 마라. 조용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 해킹 대회 전국 1위를 했을 때도 경찰청 사이버 범죄 자문 제의도 모두 거절했어요. 안정적인 금융회사를 택했죠. 5년 전 지인 소개로 준혁을 만났습니다. 골프장 프로 출신인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주연 씨는 참 편하네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집안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준혁이 저녁 준비를 하며 골프장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냉장고 문의 공유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일정이 또 비공개로 되어 있더군요. 이상해. 지난 2달 사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오늘 골프장 정기 점검 같은 것까지 꼼꼼히 적어놓던 사람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언제 들어와요?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늦어질 것 같아. 먼저 먹어. 짧고 건조한 문장. 예전 같으면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붙였을 텐데요. 괜찮아. 별일 아니겠지. 냉동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20층.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차들도요. 하지만 요즘 이 높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마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랄까요? 띠리링. 밥을 꺼내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준혁의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재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뭐 하고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회원들이랑 저녁 먹었어.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현관에 홀로 서서 준혁이 벗어놓은 재킷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삐죽 나와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랑 호텔 라운지, 샴페인 2병, 38만 원. 어제 날짜였습니다. 어제 준혁은 골프장 야간 정리한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려오는 화장실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낀 유리문 너머로 준혁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죠. 창밖 인천대교 불빛이 평소보다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준혁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고 자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였을까?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명, 점검, 날짜, 시간, 위치, 특이사항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전 공유 캘린더 비공개 시작. 1개월 전 귀가 시간 불규칙, 주 2회에서 3회 밤 11시 이후. 2주 전 휴대폰 화면 각도 조절. 어제 호텔 라운지 영수증. 오늘 낯선 향수.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남편을 의심하는 건가? 대화를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손가락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IT 보안팀에서 12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이상 징후는 패턴을 만든다.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혹시 몰라. 나중에 필요할지. 노트북을 덮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일정 많아. 저녁도 늦을 거야.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같은 호텔 결제. 6주 연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차량 블랙박스 앱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아직 바꾸지 않았더군요.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고급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증거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아직 모르겠어. 더 확인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IT 보안 차장, 밤에는 남편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또 다른 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이터는 점점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깔끔히 정돈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온 얼굴, 수연아,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미안해. 그 한마디와 함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는 이혼합 비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알고 있었어.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죠. 누구야? 한지수라는 사람이야.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인데 나를 진짜로 이해해줘. 진짜로 이해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알았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기록해야 돼. 뭘?
오늘 날짜, 시간, 당신이 한 말, 전부 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타이핑하는 동안 뒤에서 준혁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가줄래? 감정 정리 중이야.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창밖 인천대교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희망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차가운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20층에서 본 세상,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게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네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겠어. 데이터로 싸우겠어.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니까. 토요일 아침 9시, 준혁은 실제로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이미 짐을 다 정리한 상태였어요. 그럼 갈게. 현관에 선 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간 계속되던 불안감과 의문이 드디어 해결된 기분이었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동네 맘카페에 이미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송도 센트럴파크 20층 부부 이혼했다던데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장 강사 만나서 바람났다더라. 요즘 남자들이 그래요. 젊은 여자만 보면 와이프가 불쌍하네. IT 쪽 일한다던데.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진실은 따로 있으니까. 월요일 출근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팀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팀장님은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증거 수집 이준혁. 우선 지난 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호텔 결제, 매주 토요일 3시, 같은 곳, 명품 구매, 여성용 가방, 시계,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 항상 2인분. 각각의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래프로 만들자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위치 기록. 가족 공유 설정에서 준혁의 위치 기록을 추출했습니다. 다행히 비활성화하기 전까지의 데이터가 남아 있었어요. 골프장이라고 했던 시간에 강남 논현동, 회사 미팅이라던 시간에 청담동 고급 아파트 단지. 모든 거짓말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포털 사이트에 한지수를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이 나왔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려한 외모,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해외여행 사진들.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두바이, 싱가포르, 서울.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호텔, 레스토랑, 명품 인증샷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일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색했어요.
회사 이름이 나왔지만 홈페이지는 단순했고 주소는 가상 오피스였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조회했습니다. 거래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상해.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 치고는 흔적이 너무 없어. 더 검색하다가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지수 피해자 모임.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입 후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3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속았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숨이 막혔어요. 한지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40대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어요. 게시글들을 읽다가 한글에서 멈췄습니다. 한지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온라인 카지노에 모든 돈을 탕진합니다. 현재 빚이 2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제 알았어. 준혁도 당한 거야.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한지수와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저희 피해자가 3명 더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날 일요일 오후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3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 초중반.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한지수한테 4천만 원 빌려줬다가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투자라고 했어요. 해외 부동산 수익률이 좋다고.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골프장에서 만났대요. 지수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과 똑같잖아.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죠. 근데 입증이 어렵대요. 한지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사용증도 있고, 투자 계약서도 있고.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뭉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증언이 모이면.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이 제 전문이에요. 세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남편분들의 카드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미경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4시간 동안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한지수의 수법 패턴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수는 3년간 최소 8명의 남성에게 접근했고 총 3억 원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볼게요. 집에 돌아와 회사 법무팀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법률 자문 좀 구하고 싶은데요. 사정을 설명하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가정법 전문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이런 케이스 많이 다룬 분이야.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소송 준비 타임라인.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인천대교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불빛이 외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빛처럼.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 올려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변호사 사무실 예약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보안 시스템 점검, 로그 분석, 보고서 작성.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 동료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소문 들었는데.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윤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잘 됐다니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표정이 너무 담담해 보여서였을 거예요. 퇴근 후 집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준혁의 SNS를 확인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어요. 공유 계정이 있으니까. 준혁과 함께 쓰던 넷플릭스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시청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시청 목록에 로맨스 영화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은 영화들이었죠. 시청 시간을 확인하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정확히 호텔 체크인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준혁의 카톡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공과금 자동이체 알림톡은 제 명의로도 왔어요. 그 속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모든 것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용도, 비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패턴은 더 선명해졌어요. 화요일 저녁.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연 씨, 변호사 상담은 언제예요? 목요일이요. 제가 정리한 자료 먼저 공유할게요.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한지수 패턴 분석 버전 2. 대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IT 일하다 보니 데이터 정리는 익숙해요. 이 정도면 소송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할 거예요. 반드시. 수요일 오후 회사에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건이었어요. 수연 차장,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아주실 수 있죠?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던데 괜찮겠어요?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 씨, 저 준혁이에요.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읽고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당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변호사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볼게. 목요일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특히 패턴 분석이 인상적이네요.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이준혁 씨에 대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둘째, 한지수에 대한 사기죄 고소. 이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고 싶어요. 예상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게 공개되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준혁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이 모든 증거가 오해라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 상담 끝났어요. 소송 가능하대요. 진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층에서 보이는 야경, 인천대교 바다 활주로의 불빛들. 예전에는 이 풍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게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발 딛고 서 있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그 땅이 단단해야 한다는 걸.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계획 1. 소송 준비 진행 중 2. 재산 분할 조사 3. 새집 알아보기 4. 심리 상담 받기. 마지막 항목을 타이핑하다가 멈췄어요. 심리 상담. 정말 필요할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분노도 슬픔도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만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마도 나중에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그때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강해야 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소문 들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잘 처리하고 있어요. 혼자 힘들 텐데 집에 와서 지내는 게 어떨까?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엑셀 파일들. 이게 지금 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눈물이 아니라 증거.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창밖 인천대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수연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오전 11시. 피해자 4명이 이진우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지수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네 분의 피해 사례가 모두 같은 수법이니까요. 승산이 있을까요? 김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김수연 씨가 정리한 패턴 분석이 결정적이에요. 변호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경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끼리만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아직 준혁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제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이제 안 만나. 다시 시작하자.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준혁아. 화요일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차장님, 지금 인사팀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인사팀장실. 팀장님과 준법 감시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수연 차장, 앉으세요. 팀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시스템을 사용해 타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인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용정보, 위치 추적, 통신 기록 조회 등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계정과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만 확인했어요. 확실합니까? 네. 로그 기록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준법 감시인이 노트북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회사 시스템 사용 기록은 없네요. 팀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수연 차장,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조심하세요.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익명 제보라서.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지수구나. 선제 공격을 한 거야.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견딜 수 있어요. 수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이준혁. 뜯어봤어요. 재산분할 협의 요청서. 준혁이 먼저 재산분할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이므로 50대 50으로 분할을 요청합니다. 50대 50! 내가 외도를 했는데?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예상대로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맞대응합니다. 내일 답변서 보내드릴게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간 함께 잤던 이 침대.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너무 힘들어. 목요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SNS 보셨어요? 무슨 SNS요? 팀원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송도 IT 차장, 남편 스토킹하다 걸렸대요. 회사에서도 정보 빼돌린 거 조사 중이래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똑똑한 여자가 무섭다니까. 남편도 바람 피웠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숨이 막혔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점심시간을 건너뛰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 소송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대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연아, 인터넷에 글 봤어. 괜찮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울어도 돼. 엄마한테는 울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알아. 엄마가 알아.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위로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당당해도 돼. 네, 그리고 기억해. 내 아빠도 비슷한 일 당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증거를 모았잖아. 넌 그 피를 받았어. 아, 그랬지. 아빠도 그랬었지.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무너질 때가 아니야.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맘카페 글을 캡처하고 댓글들도 모두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나중에 다 쓸 거야.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증거.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이게 나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기록하는 사람. 창밖으로 20층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곳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높이에서 더 멀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금요일 오전, 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수연 차장, 앉으세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2주간 휴직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상황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내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업무에 소홀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에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 피해자 모임 채팅방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수연 씨, 오늘 뉴스 봤어요? 한지수가 다른 피해자한테도 고소당했대요. 경찰에서 수사 시작했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어요. 40대 여성, 기혼 남성 대상 투자 사기 혐의로 입건. 기사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김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지수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수연 씨가 불법적으로 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한지수 측에서 저를 맞고소한대요. 예상했습니다. 전형적인 대응 전략이에요. 하지만 수연 씨, 우리 증거가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는데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혁이 발로 막았어요. 제발 5분만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지수한테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당신이? 진짜야. 지수가 투자 명목으로 내 돈도 다 가져갔어. 우리 집 담보 대출까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한지수 이름으로 담보 대출 받아줬어. 2억.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투자 수익으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 수연아, 우리 같이 지수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준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2억 담보대출.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대요. 공동명의 아파트를요? 네, 그건 불법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즉시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법원 가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대교가 보였어요. 평소처럼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평범하게 살고 있겠지. 나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은 하지 않겠지. 일요일 아침, 친정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수연아, 문 열어. 문을 열자 엄마가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돈 좀 모아뒀어. 필요하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 방식으로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넌 강한 애야. 아빠 닮아서. 그날 밤 엄마가 가고 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재산 보전 긴급, 아파트 가압류 신청, 준영명의 계좌 추적, 한지수 재산 조회, 대출 계약서 무효화 절차,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월요일 아침, 법원에 가기 전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준비됐어. 법원에서 이진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긴급 가압류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 날 거예요.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오후 3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압류 인정. 수연 씨 이겼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멀리서 준혁이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녁 집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20층 창가에 앉아 인천대교를 바라봤어요. 저 다리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휴대폰의 피해자 모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연 씨, 한지수 오늘 경찰서 소환됐대요. 드디어 시작이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가봅시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어.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해. 화요일 아침, 휴대폰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유죄 판결을 받는 꿈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정 엄마에게서 5번이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무슨 일이야? 수연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 뭐? 어젯밤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 불렀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수연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래. 하지만 엄마 얼굴은 창백했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딸입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 전 단계예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때문인가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를 병실로 옮기고 나서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까지, 내 때문에 엄마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의사였어요. 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의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김수연입니다. 수연 씨,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률 문제로 힘드신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놀라서 그를 봤어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예요.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잠드신 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인천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멀리 송도 쪽도 보였어요. 20층 아파트가 어디쯤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수연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지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증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난간에 기댔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 다치고 끝나는 걸까? 수요일 오후 엄마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휴직 중이지만 프로젝트 인수인계는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팀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재직 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수연 차장님, 인사팀에서 재직 증명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 이직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요청한 적 없어요. 누가? 급하게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저 재직 증명서 발급 요청한 적 없는데요. 이준혁 씨 명의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배우자니까. 그거 발급하지 마세요. 제 동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혁,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산 은닉 시도예요. 수연 씨 재직 증명서로 뭔가 꾸미려는 거겠죠.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막았잖아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엄마가 퇴원하셨어요.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수연아, 넌 집에 가서 쉬어. 엄마 혼자 어떡해? 내가 여기서 잘게. 안 돼. 넌 내일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넌 끝까지 해. 포기하지 마.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다 쟤 때문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내 아빠도 그랬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끝까지 싸웠잖아. 넌 그 피를 받았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여인 얼굴, 늘어진 어깨. 이게 나야? 이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이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보였어요. 증거 수집 이준혁, 소송 준비 타임라인, 재산 보전 긴급. 이 파일들이 나를 지탱해 왔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새 파일, 극복 일지, 날짜, 상황, 대응, 결과, 소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그래, 이게 나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층 창가에 앉아 인천대교를 바라봤어요. 다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요. 나도 그럴 거야. 휴대폰에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 친구 변호사 연락처 보내드릴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연락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민우 씨가 소개해준 박준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어요. 이진우 변호사님과 협업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술적 부분을 보강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수연 씨가 정리한 자료를 봤어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서 한지수를 소환했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복도에서 한지수를 마주쳤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한지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수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 남편이 만났던 여성입니다. 남편분이 한지수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네. 약 5천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검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하신 건가요? 네.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준혁을 봤습니다. 그도 참고인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수연아. 지나쳤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나도 속은 거야. 지수한테.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돼요? 우리 같이 지수를 고소하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했어요. 당신 없이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고소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 처분한 거.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수연아, 제발.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지수에 대한 사기죄 재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피해자 4명이 모두 출석했어요. 저, 김미경 씨, 박소영 씨, 이혜진 씨.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지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혼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지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일 뿐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수억 원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또 사라지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한지수의 범행을 알게 되었나요? 남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요? 네.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증인이 직접 만든 자료인가요? 네. 대단하시네요. IT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12년간 IT 보안 업무를 했습니다. 한지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이 자료 수집 과정이 합법적이었나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제명의 계정과 공유 정보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는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박준석 변호사가 일어나 보충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합법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가 한지수의 조직적 사기를 입증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김미경 씨 차례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한지수에게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소영 씨도 증언했어요. 3,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을 거라고 했는데 한 푼도 안 돌려받았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한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박준석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수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카톡 대화가 나타났어요. 이번 타겟 괜찮아. 돈 많은 것 같아. 조심해. 걸리면 안 돼. 괜찮아. 나 프로잖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빠, 나 투자금 더 필요해.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 지수야, 더 이상은 힘들어. 오빠 믿어. 2배로 돌려줄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혁의 얼굴이 보였어요. 방청석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끝났어.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이겼네요. 네. 기쁘지 않으세요? 글쎄요. 뭔가 공허해요. 민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연해요. 이긴 건 맞지만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년이었어요. 5년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앞을 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우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누군데? 강민우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연 씨 친구예요. 준혁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민우 씨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회사 복직하고
집도 새로 구하고 20층에서 내려올 생각이세요? 네. 너무 높았어요. 현실이 안 보이더라고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날짜, 목표, 실행, 결과. 첫 번째 줄에 타이핑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새 집 구하기, 부동산 방문, 진행 중.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6개월 후, 송도 국제도시, 하지만 이번엔 20층이 아니었어요. 15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20층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세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사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네. 여기가 좋아요. 딱 적당한 높이예요. 적당한 높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현실이 보이는 높이요. 민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박스를 풀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20층에서 가져온 건 제 물건들 뿐이었거든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어때요? 복직하고 나서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다들 평소처럼 대해줘요. 다행이네요. 프로젝트 팀장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일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응급실에서 일할 때가 가장 제 자신 같아요. 우리는 비슷했어요. 각자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민우 씨, 네,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줘서. 아니에요. 저도 수연 씨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저한테요? 네. 무너지지 않는 법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 씨, 우리 천천히 가도 될까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네. 급하지 않게 서로를 확인해 가면서요. 제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데이트 신청합니다. 수락합니다. 우리는 웃으며 커피잔을 부딪혔어요. 다음 날 토요일,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스로를 지키는 법. 저는 강연자였어요. 강의실에 2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발표 자료를 켰어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데이터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엑셀 화면이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사용한 기본 도구입니다. 엑셀이에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엑셀입니다.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정리하는 법, 위치 기록 확인하는 법,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새로 만든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우 씨와 송도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인천대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르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20층에서 보는 것하고요. 네. 더 가까이 느껴져요. 때로는 가까이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연 씨, 준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이혼 확정됐어요. 위자료 3천만 원 받았고요.
그 돈은 엄마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는 피해자 모임 운영 기금으로 냈어요. 착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네. 우리 증명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가요. 증명 가능한 관계요? 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실행으로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일요일 오후,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요즘 강연하고 있어요. 강연? 네.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내 아픔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아빠도 그랬죠? 그렇지. 내 아빠도 억울한 일 당하고 나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저도 아빠처럼 하고 싶어요. 넌 이미 하고 있어.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주기 2025. 날짜, 상담자, 상황, 조언, 결과. 이미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결혼 사기범 한지수, 2심에서도 징역 3년 확정. 기사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끝났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점검, 로그 분석, 보고서 작성.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일이 도피처가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윤정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 요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더 밝아진 것 같달까? 아, 그럴지도요. 요즘 좋은 일이 생겨서요. 혹시 남자친구? 제가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퇴근 후 15층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새 상담 요청이 와 있었어요. 제목,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대교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20층에서 봤던 그 달이. 하지만 이제는 15층에서 보고 있어요. 더 가까이에서,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휴대폰에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15층 근처 조용한 곳 찾아봤어요. 바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에요. 완벽하네요. 내일 봐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일기. 날짜, 감사한 일, 이유. 오늘 날짜를 적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 15일, 새집. 딱 맞는 높이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2025년 11월 15일, 민우 씨, 천천히 함께 갈 사람을 만나서. 2025년 11월 15일, 나 자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층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 15층에서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여위였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어요. 이게 나야.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나. 데이터로 싸웠고 기록으로 이긴 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15층 창가에 서서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저장하며 제목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15층.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20층이 아닌 15층에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맞는 높이에서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삶은 기록으로 지킨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층에서 15층으로 내려온 수연의 이야기. 무너지지 않고 데이터로 싸워 이긴 한 여성의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감정보다는 사실을, 눈물보다는 기록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선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